자, 사회과 형성평가 오늘 수업했던 관련된 테마별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테마별에서 제일 먼저 잡아놓은 테마가 선생님 사회과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본질 모형이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그 1페이지 왼쪽 상단에 사회과에 제가 본질 모형이라고 지금 적어놨죠. 그럼 이제 본질 모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본질 모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이제 같이 풀어보는데요. 맨 처음에 2015학년도 문제에서는 지금 몇 번이 사회과의 선생님들 본질 문제입니까? 7번에 반가로 1번이죠. 너무 이 문제 심했죠. 자, 본질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한 것이다. 밑줄 문두에 사회과의 본질에 대한 세 가지 유형. 그러면 선생님 우리 세 가지 유형하면 무조건 바싸바 셔미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밑에 의사결정자, 애국 시민, 꼬마사회 과학자죠. 그럼 첫 번째가 뭐가 될까? 반성적 탐구형 맞죠? 두 번째가 뭐가 될까? 시민성 전달 모형. 세 번째, 그렇죠, 사회 과학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반성적 탐구는 누가 관심을 갖는 문제죠? 그렇죠, 학생. 그러니까 학생의 필요와 흥미를 반영한 사회 문제 맞습니까? 그러면 시민성 전달 문화는 어떤 걸 가르쳐야 돼? 기득권 유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꼬마 사회 과학자를 양성하는 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 두 가지. 사회과학적 지식, 그 다음에 탐구력 또는 탐구 방식.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점수를 뭐 할까요? 주기 위해서 제시해 놓은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선생님들 훨씬 더 구체화되어 있고 자세합니다. 그 다음 2013년 4번 문제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3년 4번 문제. 요것은 또 메뉴에 봐봐. 사회과 교육의 성격에 대한 새 교사의 관점의 비출. 그러면 왜 굳이 새 교사를 준지 알겠죠? 그랬을 때 김교사 봐봐.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무엇? 간섭과 가치 전수의 밑줄. 그래서 애국심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공동체 의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인물의 일대기나 교훈적인 사례를 강조한단 말 있습니까? 이게 뭐가 될까, 선생님들? 시민성 전달 모형이.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보면 아주 제가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거야. 하필이면 명절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있죠.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생활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TV 방향에 명랑을 보여줄까요? 명랑 보셨나요? 선생님만 보셨구나. 명랑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에서는 우리한테 뭘 강요할까? 지금 우리 시기가 뭐하더라? 어렵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라가 어려울 때는 뭐해라? 나라를 위해서 죽어버려라 그 말이겠죠. 금도 가지고 오고. 이게 지금 그러면 기득권 세력한테는 좋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 시민성 전달 맞습니까? 자, 그럼 김교사는 시민성 전달 모형이야. 선생님 최교사는 뭐가 돼? 최교사. 두이가 강조하고 두이나지 두이. 그럼 일상의 문제를 과학적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서 문제를 뭐 할까? 해결한다고 그랬죠. 존 두이 맞죠?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반성적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반성적 사고력. 지금 보니까 이게 선생님 쉬울 것 같죠? 천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이거 굉장히 답을 못 썼어요. 사실 이 문제 풀 때 결정적인 핵심 힌트가 뭘까요? 두이야, 두이. 근데 두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대부분 선생님 이걸 답을 뭐라고 쓴지 아세요? 의사결정력 쓴 사람이 많았어요. 선생님 봐봐. 의사결정력이라고 쓴 사람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으로 쓴 사람도 많았거든요. 출제자의 답은 뭐였을까? 반등사고겠죠. 근데 그 당시에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거기까지 답으로 줘버렸습니다. 단 뭐라고 쓰면 오답일까? 탐구라고 쓰면 오답이야. 왜 그럴까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플러스 뭐야? 가치가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탐구력만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상생활의 쟁점이나 문제를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답 나와 있네. 무엇과 무엇을 분석해라. 사실 문제와 그다음에 무엇? 가치 문제를 분석해라라고 쌤 있어요 없어요? 제시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사회과를 쌤 보는 관점 중에 무엇과 관련될까요? 무엇? 반성적 탐구로서의 사회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에 적합하다는 무엇과 무엇? 개념 원리의 밑줄.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선택에서 심화 반복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 우리 위치 자연 인문환경 심화 반복하니까 무슨 교육과정 생각하면 될까요? 나선형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사회과학자들의 이미 타당성이 무엇? 입증된 구조화된 지식을 안내하라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거 기억나죠?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의 원인은 누가 이미 증명했을까? 사회과학자. 이걸 누구한테 경험시키는 거야? 애들에게. 그러니까 선생님 박교사는 어떤 관점이 돼요? 그렇죠. 사회과학 모형으로서의 사회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세 가지 관점을 구체적으로 물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이 부분 보면 그러면 2번 문제 보십시오. 체교사의 관점이 있습니까? 그럼 체교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럼 무슨 말이죠? 반성적 탐구의 관점에서 볼 때 김교사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과 교육 모형의 무엇? 문제점을 누구 측면? 학습자에도 학습자. 이것은 선생님들 교재에 몇 페이지 보면 이게 나와 있었습니까? 교재에 이론편 있죠? 정넛 이론편 7페이지 다시 보실래요? 7페이지? 7페이지 표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시민성 전달 모형의 단점이 있었죠? 단점은 뭘 무시했다? 학습자의 관심, 흥미를 무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성적 탐구 모형을 봤더니 뭘 강조합니까? 누가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 맞죠?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답이 되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시민성 전달 모형은 학생을 수동적으로 봤죠. 그리고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소홀히 했죠.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리고 기억이 의미하는 사고력은 뭐가 된다? 반성적 사고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춘천교대 특강자료가 아주 효과적이어서 춘교 특강자료는 거기 밑에 아예 교재에도 반성적 사고가 뭔가 명시해놨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는 대학마다 특강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제시해 놓은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십시오. 박교사가 강조하는 모형에 부합되는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조직 원리를 쓰라는 말이 있습니까? 박교사는 선생님 뭐였죠? 사회과학 모형이었죠.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반복, 심화, 개념이야. 이거 뭐가 될까?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 그 다음에 니은에 제시된 지식의 성격을 누구 관점에서? 체교사의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럼 체교사가 뭐였죠? 반성적 탐구였죠. 그리고 체교사 보니까 선생님들 뭐라고 했습니까? 일상의 문제 상황, 일상생활의 장점이나 문제 상황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죠. 사회과학 모형은 사회과학적 지식과 일상생활과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괴리감이 있어 없어? 분명히 선생님 괴리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선생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는 네모 안에 있는 지문을 뭐 할까요?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모 안에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실제로 공부했던 내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기출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출을 그냥 풀어보면 네모아는 분석 잘 안 해요. 그냥 한번 쓱 읽어보면 뭐 할까? 답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기출을 보잖아요. 굉장히 기출 문제 속에 답이 뭐 있을까? 많이 들어있고 공부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럼 그 다음에 옆에 문제. 이 옆에 문제가 사회과를 보는 5가지 관점이지 이제.
5가지의 관점을 공부하는데 제일 효과적이에요. 거기 봅시다, 선생님들. 가는 여러 가지의 관점 중에 하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성취 기준 도달하기 위한 가의 관점을 구현한 교수학습 밑줄, 교수학습 활동. 이게 시험 문제의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가에서 관점을 주고 아래 나의 관련 지역 교수학습 활동 기억부터 뭐야? 미음이죠. 그것은 이거야. 오지선다형이니까 3가지를 안 주는 거야. 5가지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위에 보는 관점 봐봐. 무엇을 길러주는 걸 목표로 한다? 합리적, 의사결정력의 밑줄. 그러면서 의사결정력을 길러주고 또 밑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학생들이 나름대로 설정한 뭐에 의해서 근거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요것은 뭐가 될까? 무슨 모형이 될까요? 반성적 탐구 모형이라는 말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론적으로 공부했을 때 확 와닿지 않는 게 사회 비판 모형이라든가 또는 개인 발달 모형이 이해가 없었잖아요. 이 문제가 좋은 겁니다. 이 문제에서 미음 봐봐, 미음. 자유와 경쟁의 의미를 알고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나의 무엇? 장점이 있습니까? 자부심을 찾고 자유로운 경제생활에서 자신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수업시간에. 이건 선생님들 무슨 관점일까? 다시 7페이지 보면 선생님 봐. 교재 7페이지에서 무슨 관점 이것은? 그렇죠. 이게 개인 발달 모형이 됩니다. 개인 발달 모형의 근간 수업이 된다 그 말이야. 선생님 이렇게 수업할 수도 있지만 교사가 또 뭐 할 수 있을까? 애들한테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문제가 뭔가? 삼성의 지배구조가 뭔가에 대해서 뭐 할까? 얘기하다가 끌려가고 막 그러죠. 잘못된 전통, 관행, 지배적인 가치를 뭐 하더라? 비판. 무슨 모형? 그렇죠. 사회 비판 모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거기 바로 디귿 봐봐. 자유와 경쟁의 무엇? 개념. 또 자유와 경쟁의 관계를 뭐 하더라? 이해한다 있습니까? 그럼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한 물건과 서비스가 공급되는 무엇? 원리 있어요 없어요? 개념 원리 뭐가 될까? 사회 과학 모형이 됩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경제생활의 자유와 경쟁, 뭐 공정한 경쟁에 귀감이 되는 인물. 요즘에 TV에 객주 보세요? 전혀 안 보고 거기에 보면 이런 거 난. 아니면 제주도의 SM들 귀감되는 인물 누구 있습니까? 만덕이 언니 있죠? 만덕. 이런 사람들을 제시해 주는 거야. 이건 뭐가 될까?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주체 간의 이익 추구, 어떤 갈등이야, 갈등. 그 다음에 기준 설정에서, 검토해서 선택, 정당화. 기억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반성적 탐구가 된다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요렇게 우리 문제들을 보는 게 선생님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문제 보실래요? 선생님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돼요. 학습 목표 보실래요? 학습 목표 8번, 9번 문제. 그러니까 김교사가 구성한 수업주단 일부이고 그 다음에 추구하고자 사회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질의 밑줄. 스타일 똑같은 문제. 학습 목표가 뭡니까?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문화를 알아보고 우리 문화야 우리 문화. 문화유산. 자긍심을 가져라 그 말이겠죠. 그리고 선생님 거기 보시면 교사 학생활동 보십시오. 학생활동. 자 교사가 뭐 해주고 강의식 설명 애들이 뭐 할까? 공책에 적어요. 활동 위에 또 교사가 설명하면 애들이 뭐 할까? 경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의식 설명식 맞죠? 주입식. 이걸 보니까 무슨 모형을 떠올릴 수 있다? 그렇죠. 시민성 전달 모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 겁니까? 사회과의 본질 모형, 요런. 자, 그럼 이제 이론과 기출 서로 연관되죠? 본질 모형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국가학습에서 제일 먼저 성격 있잖아요. 성격. 거기서 본질 모형.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테마별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사회과에 이제 교과 목표 있어요, 없어요? 교과 목표 있습니까? 교과 목표 요거. 지금 안 풀었던 문제는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럼 교과 목표와 관련된 문제를 봅시다.
올해 임용고사 선생님 교과 목표 있잖아요. 거기에 가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2009 개정 사회과의 교육과정 목표를 뭐한 것이다? 도식한 것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럼 가의 목표가 나와 있죠. 선생님 그리고 봐봐. 나는 윤교사가 디귿을 가르치기 구상한 무엇? 수업에 개요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선생님 봐봐.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본질 모형에 관점을 주고 거기에 부합한 수업 찾는 거였죠. 거의 똑같은 문제 맞죠?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그렇지.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 맞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의 요소로서 뭐가 있었죠? 지식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가치도 맞죠? 지식에는 사실 그 다음에 개념 일반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귿 디귿. 선생님 디귿만 보고 딸랑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귿을 길러주기 위한 뭐라고 그랬어요? 수업의 개요죠. 그럼 맨 위에 두 번째 줄 단원명이 뭡니까?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맨 위에 있어 없어? 경제생활 바람직한 선택이 들어있죠. 그럼 선생님 선택 들어있으니까 우리 무엇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선택이니까 의사 결정력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수업 계획도 봐봐. 결정할 문제, 선택할 물건에 대한 정보 가치 분석, 기준 설정, 물건 평가, 행동 계획, 수립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문제에서 1번 문제 보십시오. 나를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무엇을 쓰라고 그랬습니까? 밑줄. 기능력의 목표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기능 능력의 목표. 자 여기서 그러면 묻고자 하는 건 뭐다? 그렇지. 의사 결정력이다. 그 말이.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제 있죠. 선생님 옆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나 뭘 줬죠? 수업 모형을 던졌죠. 수업 모형을 던지고 반가로 1번 문제 있습니까? 반가로 1번 문제 봐.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능 목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이제 뭘로 바꿔야 될까? 2009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 가를 봐. 문제 확인, 가설 설정, 자료 수집,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일반화. 이건 뭐가 되죠? 그렇죠. 이것은 탐구 학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나 있습니까? 문제 확인, 사회탐, 가치탐구, 대안 탐색, 결과 예측. 선생님 그리고 선택 및 뭐라 그랬어요? 행동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선택 및 행동. 자 그랬을 때 가나의 수업 모형은 기능 목표 중에 무엇과 관련되는가? 가는 뭐죠? 탐구력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나는 뭐가 될까요? 나는 무슨 학습입니까? 의사 결정 학습이야. 우리 의사 결정의 단계가 뱅크스도 있었고 허스트 여러 가지 학자가 있었잖아요. 이건 진정한 사회탐구 그다음에 무슨 탐구? 가치탐구 나와 있잖아.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생님 근데요. 요 문제는 2009로 보면 봐. 선택에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뭐해? 행동에 초점을 두면 답이 뭐가 될까? 그렇죠. 사회 참여력이야. 그러니까 이건 7차니까 이런 문제가 가능하겠죠. 최근의 문제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택의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어디에? 행동의 밑줄을 그어줘야 된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은 사회과의 가장 그 추상적인 목표인 교과 목표에 대한 문제 맞죠? 우리 공부할 때 목표에 위계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상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사회과에서 뭐가 또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교과 목표를 조금 더 이제 뭐 해야 돼? 상세해 보면 학습 목표 있습니까? 선생님 시험 문제에서 학습 목표를 묻는 문제는 뭐가 똑같아요? 학습 주제지 주제들을 묻는 문제가 똑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테마를 뭐로 잡았습니까? 학습 목표 또는 주제. 이 문제는 그러면 무엇을 묻는 문제가 똑같아? 성취 기준이야. 적어놓으세요. 성취 기준을 묻는 문제로 물어볼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학습 목표 쓰는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올해 다시 문제 선생님 나와 있죠.
거기 이제 문제 보시면 반가로 3번 봐. 3번. 윤교사는 다음 차시 수업을 위해 아래 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윤교사가 다시한 수업 목표를 니은과 A를 포함하여 쓰라고 그랬습니까? 있죠. 일단은 수업 목표 밑줄. 수업 목표. 지금 분명히 우리 수업 목표 선생님들 상세화 부분 공부했을 때 교재에서 무엇을 굉장히 제가 강조했습니까? 교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르쳐야 될 무엇? 내용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시죠? 그럼 결국은 선생님 봐봐. 니은에 들어갈 건 뭐야? 개념이죠. 개념 맞습니까? 그러면 A하고 A가 아닌 거 있습니까? 농사 짓는다, 빵을 만든다, 의사가 환자를 뭐한다? 치료한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그리고 물건을 판다, 자전거 탄다, 공연을 본다는 거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개념이에요? 생산활동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뭘까요? 생산활동이란 말이에요. 개념이. 그럼 생산활동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아니면 생산활동이 아닌 걸 뭐 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생산활동은 뭐에 해당되고? 내용. 그럼 말할 수 있다는 뭐가 될까? 행동이야. 행동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문제 스타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선생님 그 다음에 다시 어디 보시냐면 옆에 문제 보십시오. 또. 옆에 선생님들 2015년 문제 있습니까? 선생님 2015년 문제에 반가로 3번 봐. 3번. 3번에 니은에 적합한 뭘 쓰라고 그랬죠? 학습 주제를 쓰라고 그랬어요. 학습 주제. 자, 선생님 봅시다. 그럼 이거 분석해 볼까요? 선생님 가를 좀 전에 봤죠? 가 문제 풀었었죠? 그러면 나 봐봐. 나에서 임교사. 선생님 임교사를 보면요. 가의 세 번째에 따라라고 있어요? 없어요? 가족 형태와 관련된 가설을 설정한 다음 있습니까? 그럼 가족 형태의 밑줄, 가설 설정의 밑줄, 자료 분석의 밑줄, 그 다음에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의 밑줄. 선생님 요것은 그러면 무엇의 과정을 명시해놨습니까? 탐구의 과정을 지금 제시한 거 맞죠?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수업한다? 탐구 수업한다 쓰면 그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탐구할까요?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칠 가족의 형태 있죠? 거기 A하고 B 봐봐. A는 지금 엄마 아빠가 있고 뭐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지금 결혼했죠? 그럼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들 딸이 있잖아요. 설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겠죠? 그럼 그 다음에 B 봐봐. B. 엄마 아빠 위에 누구 있어요? 또 엄마 아빠 있고 아래에 자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A는 무슨 가족이야? 핵가족이야. B는요? 그렇죠. 확대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봅시다. 그러니까 핵가족이 있고 뭐가 있더라? 확대가족이야.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의 수가 아니라 세대수가 선생님 중요하잖아요. 지금 A하고 B가 있어. 그러면 가족의 형태죠. 무슨 가족 무슨 가족? 핵가족과 그 다음에 무엇? 확대가족. 그럼 가족의 형태가 지금 변화하지 않아요. 변화 추세 있죠. 그게 선생님 B를 봐봐. 그림 2. 그림이 보면 선생님들 지금 70년대부터 무엇? 2010년대 있습니까? 뭐가 증가합니까? A가 증가하고 B가 뭐예요? 줄어드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세요? 거기에 거기 음영 약한 게 A고 진한 게 B인데 A는 무슨 가족? 핵가족. B는 확대가족을 지금 말하잖아요. 왼쪽에서 봤어 안 봤어? 봤었죠? 그러면 선생님 그림 1을 보니까 1을 봤어? 자 선생님 보니까 시대가 변화하니까 사회가 변화하니까 무엇이 늘고 무엇이 줄어요? 핵가족이 늘고 확대가족은 줄어들고 있다 선생님 그 말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선생님 그랬을 때 결국은 밑에 송교사 그렇다면 이번 학습 주제는 니은이겠네요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임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래의 그림 1과 2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료를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림 1과 2는 뭔데 선생님들? 가족의 형태죠, 형태. 그럼 선생님, 가족의 형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정리해보면 학습주제가 뭘까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변화 형태 알아보기,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따 선생님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요 문제 스타일.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뭘 쓸 학습 주제. 그러니까 선생님 결국은 학습 주제를 묻는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얘들한테 무엇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뭔가 그 말이죠. 선생님, 그리고 지금 A, B 그림 1과 2 있습니까? 우리 그림 1과 2 있죠. 선생님들 1과 2를 보시면 교재에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교재 선생님들 무엇을 떠올리면 될까요? 교재. 우리 교재 15페이지 있습니까? 정리노트 이론편 15페이지에 평가 방법에 5번에 추가 있어요, 없어요? 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뭐하더라? 잘 되더라 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렇게 기출하고 한 번씩 연관을 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나 목표를 묻는 문제는 강론과도 결부가 되긴 되는데 굳이 강론을 꼭 보자라도 풀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냐면 2014년도 문제 보십시오. 2014년도 문제에 보면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선생님들 몇 번 문제냐면 방가로 2번 문제 있습니까? A 부분에 비추어 디귿에 들어갈 뭘 쓰라고? 수업 주제야. 결국은 수업 주제는 수업 목표와 관련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선생님 그랬을 때 A 부분 보십시오. A 부분 봅시다. 김교사, 좋은 지도 방안에는 저는 이 단원에서 무엇을 주제로 수업할 것인데, 자 밑줄 주제.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봐봐. 자료 1과 2를 제시하여 탐구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는 데 딱 넣으십시오. 요 문제 방금 전에 문제와 똑같죠. 방금 전에 문제가 선생님 뭐였죠? 그림 1과 2를 분석해서 뭘 쓰라고 그랬어? 주제가 뭐냐 하시면 그거 있잖아요. 똑같은 형태. 그럼 자료 1이 뭐였습니까? 자료 1. 자, 선생님들 조상들이 양반이에요? 우리 카메라 선생님 조상이 양반입니까? 양반이다. 저런 식의 분들이요, 양반은 양반입니다. 어떤 식으로 양반이 됐을까요? 이제 거기 나오네. 이제 공명첩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이라든가 병자호란 있잖아요. 이런 양 나눌의 국가에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뭘 주면? 그렇지, 매간매직을 하잖아요. 빈칸을 만들어 놓고 네가 가지고 싶은 직책이 뭐냐, 관직이 뭐냐, 그리고 뭐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선생님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 1 봐봐. 경상도, 울산, 백성 외적을 목숨을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 10년간 세금을 면지고 공명첩을 줘야 될 것이다. 자료 2, 흉년이 들어 공명첩 2만 장을 만들어 전국에 나누어 보내어 뭐했다? 팔려야겠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공명첩이란 말이 지금 나와 있죠. 공명첩. 자,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자료 1, 2 지금 공명첩. 자, 선생님 그래가지고 거기 뭐라 나있냐면 그 주제에서 정조가 서울 차별 문제 해결했던 것도 다루실 건가요?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선생님 요걸 봤을 때 뭐에 대한 걸 다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신문제도. 알겠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공명첩의 이 발부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조선시대에 뭐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신분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리고 결국은 학습 주제는 뭐가 될까? 공명첩과 신분제도의 무엇? 변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기에 쌤들 지금 지문을 잘 뭐 해야 돼?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신분제도와 관련된 선생님 대표적인 소설 누구 기억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허균의 무엇? 홍길동전. 선생님 그게 바로 반가로 3번 문제입니다. 허균의 홍길동전 쓰라는 문제였어요. 선생님 그래 거기 그 박교사 허균의 홍길동전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차별받았던 주인공의 신세를 한탄한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뭘 지금 지도하고자 한다? 신분제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문제 스타일. 지금 그러니까 최근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 주제 또는 수업 목표 쓰는 게 이렇게 시험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 또 선생님 그 옆에 문제 보십시오. 그 옆에 문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쉽죠. 사진 자료를 활용했다 수업 장면 목표 쓰라는 말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선생님들.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선생님 봐봐. 두 번째 봐봐. 전통 가옥의 모습, 밭의 모습, 돌담, 풍력발전소, 바람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바람도 나와 있고 또는 전통 가옥, 바람 쭉 나와 있습니까? 결국 선생님들 자연환경과 그 다음에 인문환경의 관련성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될까? 자연환경 인간 생활에 관계를 뭐 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가 답이 돼야 한대요. 선생님 답이 되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2008년도 문제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들 우리 수업 목표를 공부할 때는 보십시오. 내용과 행동으로도 구분해야 되지만 뭣도 구분해야 돼? 지식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무엇? 가치 태도로도 구분해보는 것도 선생님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그 2008년도 15번에 반가로 1번 있습니까? 김 교사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뭐 했다? 진술했다? 알맞은 말을 쓰라고 그랬죠. 자, 도입 봐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 강의 오염 문제 선정. 그 다음에 전개 오염의 원인 알아보기. 분석, 답사, 인터뷰해보고 그 다음에 정리. 때문이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 있습니까? 선생님 요거 있지. 요게 만약에 도입전개 정리로 안 돼 있고 최근에 우리 수업모형을 하면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무슨 수업모형을 해보면 괜찮을까요? 문제 해결학습으로 하면 되겠죠. 선생님 그랬을 때 봐. 강의 오염 문제를 확인하고 원인을 안 돼 뭐가 될까요? 지식이죠. 자료 수집 해석 활동, 현장 조사 활동을 문제 해결 모색. 이건 뭐가 될까? 기능. 그 다음에 관심 가지고 적적인 무엇? 자세. 이게 뭐가 될까? 그렇죠. 가치 태도입니다. 근데 요거 너무 쉽죠. 이렇게 내면 이거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면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목표를 뭐라 한다? 쓰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2006년도 12번 문제 있어요, 없어요? 2012번 문제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12번 문제 있어요? 찾으셨죠? 성격 및 내용이라고 있습니까? 자, 그랬을 때 2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에 학습 목표, 학습 소재, 교수학습 방법, 모형을 쓰라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지금 무엇을 쓰라는 문제 나와? 학습, 목표를 쓰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근데 2번 문제 봐봐. 다음은 무엇을 지도하기 위해서? 3을 지도하기 위한 학습활동 자료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3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지역과 이웃 지역 간의 무엇? 갈등을 찾아 무엇을?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 지역과 지금 이웃 지역의 갈등 문제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공부해야 될 뭐가 될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야. 자, 그랬을 때 2번 문제 보십시오. 자료 봐봐, 자료. 자료에 나타난 목표, 소재,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 설정, 역할 분담이 있죠. 여기까지는 역할놀이 같기도 하죠. 근데 실행 규칙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규칙이야. 규칙이 있으니까 거기 옆에 활동의 맨 마지막에 뭘 결정한다? 승패. 찾았어요? 그리고 실시, 의사결정 및 행동, 토론. 그러면 교수학습 모형은 뭐가 될까?
시뮬레이션 게임. 모의놀이 학습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선생님, 그러면 1번 문제에서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학습 목표를 쓰고 2번에 학습 소재를 써보라고 그랬죠. 결국은 여기서의 학습 소재는 뭘까요? 학습 소재. 거기 상황 설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서 이웃 고장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다. 결과 피해가 커지더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거기다가 쓰레기라고 쓸래요? 학습 소재는 쓰레기다. 이거죠. 학습 소재는 결국은 지역 간 지역,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두 지역이 지금 못 가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선생님, 그러면 학습 목표를 쓰겠죠. 목표를 쓸 때 반드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 지역 주민 간 갈등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지역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 주민 간 갈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뭐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답은 3개 중에 하나겠지. 그러나 답에 뭔 말이 없으면 다 오답이 될까요? 그렇죠.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란 말이 없으면 다 오답입니다. 이것도 선생님들 학습 주제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란 말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제 보십시오. 옆에 2003년도 문제인데 거기 선생님들 반대가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습 목표를 진술하는데 조건, 내용,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동이 포함된 목표를 만들어 보아라.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도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지. 항상 선생님들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 위에 사례 1을 보십시오. 사례 1. 김영수 씨, 세대 살고 있는 집을 곱해둔 내용 편지를 받게 되었다. 왜? 집주인 담보, 은행. 가슴 아프죠? 집주인한테 뭐 달라? 돈 돌려달라. 집주인 없어. 할 수 없이 뭘 하기로 했다. 맨 마지막에 몇 줄? 재판. 선생님, 그럼 가끔 TV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하면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솔로몬이라고 해가지고 그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막 손드는 프로그램 봤었죠. 선생님, 그 다음 사례 2 보십시오. 정말 현실성 없는 사례죠.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 이런 사례 가끔 있습니다. 그 이런 비슷한 사례 선생님 보면 이거 요즘에 그 지하 주차장에서 아줌마한테 돈 달라고 칼 들고 달라고 했는데 도둑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며칠간 굶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최근에 있었잖아요. 근데 선생님 결국 이거 봐봐. 빵가 훔쳤어. 도망갔어. 소리지자 쫓았고 경찰관. 자, 맨 마지막에 재판의 몇 줄. 사례 1, 2 마지막에 뭘로 끝났습니까? 재판이죠. 학습과제 4개를 터뜨린다고 그러죠. 4개. 그럼 결국 이 4개의 학습과제 봐봐. 무엇을 잘못했고 집주인을 상대로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빵 훔치는 거 봤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이유가 뭔가. 중요한 것은 4번이야. 4번. 사례 1, 2와 성격이 있는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보게 하고 결국은 어떤 재판을 적용할 것인지를 뭐 해보아라. 토의해봐라.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오늘 우리가 애들에게 지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재판의 종류야. 그럼 뭐에 따라 뭐가 다를까요? 사례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재판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선생님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례 1이야. 선생님, 사례 1은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사례 1. 그렇지. 민사재판이야. 민사. 그러니까 둘 다 누가 필요해요, 이제? 변호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례 2는 뭐가 될까요? 이건 현행범이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잡았지. 이제 검사가 뭐 할까? 그렇지, 이제 구형해주고 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선생님, 그러면 사례 2는 뭐가 될까요? 형사재판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었을 때 그 사례의 성격에 맞는 재판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의 무엇? 종류. 아니면 쌤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례에 맞게 민사, 형사재판을 뭐 할 수 있다? 구분해 볼 수 있다. 이거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건 재판의 무엇? 종류 또는 민사 또는 무엇? 형사재판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문제 풀었었죠. 그래서 지금 본질, 교과, 학습목, 학습 주제 있습니까? 이것을 풀어보면 반드시 교재의 내용과 뭐 해야 돼? 비교해서 다양한 예시로 활용하고 굉장히 기출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 기출을 풀어보면 이 실제적인 뭐가 돼요? 예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